이번 시간은 뉴스앤 차트 시간으로 아이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 빠진 실적 발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뭐 약간 대장에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죠. 그래서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기다리게 만들었던 이 실적 발표가 차라리 이럴 거면 앞당기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괜히 일정을 앞당기는 바람에 두 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50% 증가한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순이익도 증가를 했죠. 그다음에 MS와의 계약을 통해서 AI 클라우드 연간 반복 수익이 19억 달러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네, 앞으로 데이터 센터 확장과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AI 클라우드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새로운 계약으로 투게더 AI, 그다음에 플루드스택 등과의 단연 계약을 통해서 AI 클라우드 성장을 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 면에서 GPU 전환과 마이크로소프트용 액체 냉각 데이터 센터 확장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주식에 대한 평균 애널리스트 평점은 매수로 볼 수 있는데요. 9명이 강력 매수 또는 매수, 그다음에 2명이 보유, 그다음에 2명이 매도 또는 강력 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평균 애널리스트 평점이 매수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시장 분위기상은 사실상 중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가의 아이렌에 대한 12개월 중간 목표 주가는 75달러죠. 현재 주가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상방 여력이 없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93배에 거래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에는 PER이 15배였는데 지금 6배수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순전히 인기에 의한 상승인데 이 인기 상승이 꺼졌을 때 요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가? 요거에 대한 답변을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MS 얘기가 빵 터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주가 수준보다 훨씬 더 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얘기가 맨 나중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다면은 이제 매물이 소화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좀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80 이상은 찍고서 다음 시세를 기약해 볼 수 있는 그거로 이제 베스트가 됐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죠. 하지만 이제 미리 주가를 띄워놓은 상태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단타 물량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걸 또 이제 소화하는 그 짐을 떠안게 됐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인제 예상대로 박스권이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시장의 주기적인 빨래 털기 시점에 미리 앞당겨서 발표하는 바람에 약발도 덜 받았다라는 거죠. 이 빨래 털기라는 거는 이 지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하는 중에도 한 번씩 이렇게 깔아앉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하필 요 시점에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실적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약발을 충분히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춤을 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 아이랜만 상승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인 하락과 동료 기업과의 경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코인이 강세였다면은 아이랜이 가장 그 경쟁 속에서도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을 텐데 그마저도 지금 안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아이렌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5회 연속 지금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맨 먼저 이 시점에서 이제 64달러를 맞고서 아마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61선까지 밀어버리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3일간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 상황에서 이 상승선과 이 저점들을 연결한 요 선 사이에서 21선을 타고 파동이 만들어질 것이다. 요 예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W자 상승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자 상승을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64에서 75, 요 캔들이죠. 요 캔들의 고가와 저가, 요거를 사이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실적 발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MS 약발이 빠졌기 때문에 가이던스 좋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놀라진 않죠. 그럼 이제 다음 예측은 뭐냐라는 거죠. 이제 몸통이 짧아지면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진디엑스 홀딩스인데요. 현재 이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W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점은 뭐 요 정도 되겠죠. 요 위치 정도 되는데 여기서의 움직임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삼각 수렴이 바로 테슬라의 최근의 삼각 수렴이죠. 그래서 삼각 수렴을 이렇게 정말 눈에 띄게 만들었죠. 그래서 삼각 수렴이나 박스권의 특징은 어느 정도 상단과 하단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에 강하신 분들은 요 밑에 라인에서 사고 위에 라인에서 어김없이 팔아주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요 삼각 수렴의 끝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60의 지지가 70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단 60달러이신 분들 중에 물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5시 50분 정도 됐어요. 예, 좀 이따 이제 프리장이 열리긴 하는데 프리장 전에 올려드린 영상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이고 장중에 간헐적 시세가 날 수는 있지만은 또 속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치면은 또 물량을 밀어버리는 무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랠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상방 75선을 뚫는 그 시도를 여러 번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박스 상단을 뚫고 그 다음에 풀백이 나온 후에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박스 상단에서 이 초록색이죠. 박스 상단에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자체가 일시적으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후의 개미 털기인데요. 이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어떤 아이랜 자체 변수보다는 시장에서 외부 충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60 근처까지 캔들을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50달러 선을 테스트를 한번 했었고요. 10월 30일 날 60달러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60 테스트, 60달러 테스트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남은 매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차트를 보면 70달러 이상 매물은 약 2.5% 정도 된다는 거죠. 아이랜 주봉을 보시면요. 전체 차트가 다 담기죠. 그래서 여기 65달러, 70달러 이 부분에 이제 물량은 2.4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다 물리적으로 소화한 후에는 다시 또 새로운 힘이 새로운 엔진이 장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것은 욕구와 반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 너무 들어가고 싶다 할 때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못 버티겠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못 버티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때는 신규 매수자들이 천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라인 매매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많다라는 거예요. 종목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랜이라는 종목에만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흥분해서 웃으면서 들어가면은 울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후회 없는 매매는 결국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적어두고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발 쉬운 문제만 풀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당위성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수익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 주관적인 감정은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욕구를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나오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당위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객관적인 당위성이에요. 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기 싫지만은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문제를 골라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엔비디아 최근 차트고요. 쉬운 문제를 골라서 풀어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A랑 이제 B 지점이 있는데요. 문제 1을 보시면 현재 A 지점에서의 반등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그려왔던 이 차트를 볼 때 여기서의 반등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쉽게 맞출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맞힐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 2를 볼게요. 이 B 지점이죠. 쌍봉을 그리면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온 이 지점에서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서술형으로 답하시오.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1번에 비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대학원생급의 문제를 골라가지고
이 고생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종목을 고르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쉬운 문제, 쉬운 타이밍을 고르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문제를 잘못 골라 가지고 이렇게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울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아이렌을 매매하실 때도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앤차트 시간으로 아이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제 아이렌을 갖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많은 만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